다음은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입니다. 보시죠.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는 주식시장. 주식시장에 상장된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주목받았죠. BTS의 소속사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빅히트입니다. 시초가마저 무너진 빅히트. 가만히 써보세요. 그럼 시초가가 무너졌다는 건 가격이 내려갔다는 거죠. 이거 안 좋은 건데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좋지 않게 보는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따상을 꿈꾸며 상따했던 개미였잖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따상상따. 주식을 아시는 분은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게 뭐 중국어인가? 따상상따. 따상은 뭐냐면요. 어떤 기업이요.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죠. 그럼 상장이 돼야 거래가 되거든요. 상장이 됐을 때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따는 뭐냐면요. 처음에 주식이 상장될 때 얼마의 가격을 정합니다. 주식의 가격. 근데 상장된 첫날 그 가격의 2배가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시작되면 이게 따가 되는 겁니다. 따. 그리고 그 따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장중에 거래가 되는데 그 따가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상한가까지 올라가 되면 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상이에요. 두 가지 현상을 합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따상을 꿈꾸며 상따했던 개미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이게 뭐 앞뒤만 바뀌었는데 뜻은 전혀 다릅니다. 상따는 뭐냐면 이게 개미 투자자분들의 어떤 투자 기법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데 상한가 종목은 그 다음 날이나 그 또 다음 날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판단하에 그날 상한가 종목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빅히트가 상한가까지 갔을 때 이걸 산 개인 투자가 있다는 거죠. 이걸 상따라고 합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됐습니다. 먼저 그래프 좀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상장이 되면서 바로 상한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이 가격에 사신 분이 상따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상따 투자를 했으면 이게 다음 날 유지되다 다음 날 더 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처음에 거래가 시작됐던 가격보다 더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복잡합니다. 좀 어려운 설명이었는데 내용 좀 보겠습니다. 개장 후 2분 만에 상한가 찍고 하락세. 결국 시초가 처음에 거래가 시작됐던 가격의 4.4%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리고 가능 물량의 97% 거래가 손바뀜. 그러니까 주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팔 사람은 거의 다 팔았다는 거죠. 공모가 때부터 고평가 논란이 지속됐는데 시장은 냉정하게 첫날 차익 실현 팔았다는 거죠. 갖고 있었던 분들은. 기관 외국인들은 많이 파는 반면 개인들은 많이 샀다는 겁니다. 상따를 생각하면 샀는데 이게 뭔가 생각과 다르게 간 거죠. 근데 그동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공모가 자체도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요 얘기 좀 보겠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으면 여러 가지 행사가 좀 있었거든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악과 아티스트로 모두에게 위안을 주겠다는 처음의 다짐을 잊지 않고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상장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처음에 상장한 기업들도 뭐 축하 행사죠. 그런 모습이고 방금 기사에서 소개됐던 이런 주가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사의 핵심이 뭐냐면 고평가 논란이라는 겁니다. 그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빅히트 못 친 빅히트다. 상장 첫날 따상 찍고 바로 급락했다. 그러죠. 시초가보다 오히려 내려갔다. 여기 보면 앞서서 굉장히 각광과 주목을 받았던 상장 주식도 있었는데 결국엔 시간이 지나니까 주가가 다 빠지더라. 이런 학습 효과가 한몫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주식시장, 상장 시장에 거품이 꺼지고 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이건 거품 빠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이 내용 주식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지신 최인영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학습 효과와 거품에 대한 우려가 겹쳐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거든요. 이 분석, 이런 현상, 이런 분석이 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그 제목을 따졌다고 하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빅히트가 스몰 히트한 세 가지 이유 이 정도로 뽑을 것 같은데요. 뭡니까 그럼? 말씀한 것처럼 결국 첫 번째 이유는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이런 것 같습니다. 실제 주식 했는데 팔 수 있는 거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70만 주가 되는데 예. 나오자마자 그중에 97% 거의 대부분인 650만 주가 매물로 나와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수요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고 더불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학습 효과.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팜이라든가 카카오 게임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따상해서 상한가 계속 가다가 그다음에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얼마나 가겠냐. 그것이고 또 마지막 본질적으로 사실 BTS가 잘 나가긴 합니다만 다른 이른바 3대 엔터주 SM이라든가 JYP라든가 YG 같은 경우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위기감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된 것 같은데 그뿐만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증시 부양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지고 하면서 어떤 전체적인 글로벌 어떤 주가 지수가 빠지는 가운데서 이 부분도 좀 손해를 본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이렇게 각각받은 주식들은 그래도 며칠은 상한가를 가고 그렇게 내렸는데 이거는 첫날 시작하자마자 상한가고 쭉 내려서 이건 좀 그동안 못 봤던 현상이다. 그래서 크게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주가가 내리든 어쨌든 이 빅히트와 관계된 분들, 빅히트에 일하신 분들은 주식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겁니다. 원체 공모가도 높았고 시작가가 높았기 때문에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그래도 방시혁은 도움방석. 그러니까 이 빅히트를 만드신 분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3조 주식 부자 대열에 합류했다. 그리고 이 BTS 멤버들 각각이 주식을 좀 갖고 있거든요. 각입니다. 각 176억의 가치를 갖게 됐다. 직원 평균은 이 빅히트에 일하는 직원 평균은 11억의 가치를 갖게 됐다. 이겁니다. 김용혁 교수님, 엄청납니다. 예,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과포돼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상장을 했는데 재벌들이 지금 갖고 뭐 있는 순위가 나와요. 몇 그렇죠. 등에 지금 올랐다. 7위로 뭐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정몽구 명예회장 바로 다음이라고 정의선 회장보다도 더 많은 이제 이 주식 가치를 이제 보유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액면으로 보면 지금 이제 매출이 5천억 정도, 6천억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도 한 1,100억 정도. 예. 이렇게 실질적인 어떤 주당 가치로 따진다 보면 저렇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BTS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저는 BTS 때문이라고 보는데 BTS 이후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BTS 외에 다른 어떤 부분에서의 어떤 수익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것의 어떤 불안감은 더 큰 건데 일종의 투기성이 상당 부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주영규 교수님. 네, 저도 이제 김 교수님 의견에 약간 보태면은 사실 경제적인 이 시장의 관망과 시장을 바라보는 태도와 글로벌 팬덤이라는 그 BTS의 인기도를 보는 걸 꼭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게 구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과포화됐다라는 것이 거의 정설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공연 위기가 지금 모여지고 있는 상태에서 엔터주가 이렇게 올랐다라는 것 자체가 시작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율을 했어야 되는데 BTS가 이번에 상장을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아쉬움이 많고요. 해외 시장의 불확실성 그리고 BTS라는 그룹 이후에 과연 엔터주가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어떻게 갈 것인가. 혹시라도 방시혁 대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런 어떤 리스트에 오르게 돼서 주식 부자 대열에 오르게 돼서 조금 더 무리수를 갖게 되는 엔터테인먼트 수익 모델을 개발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게 게임 업체하고 또 다르게 지속 가능성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거기에 대해서 무리수에 대한 수익 모델을 계속해서 발표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해서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의 어떤 인기와 그리고 경제적 상황은 냉정하게 구별해서 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제 나타났던 이 현상,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지점들을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지는 현상이 어제 좀 나타났습니다.